세상에는 시간의 강물이 비켜가는 작은 섬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번잡함이 한 걸음 비켜선 낡은 골목, 그 지하에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한 찻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삐걱이는 계단을 내려가면 짙은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벽에 걸린 세 개의 괴종 시계는 제멋대로의 시간을 가리키고 낡았지만 몸을 감싸는 소파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의 공기는 아늑함과 신비로움이 뒤섞여 마치 다른 차원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찻집에는 아주 오래된 도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창가 쪽 특정 좌석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이 시간 여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냉정하고도 엄격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 외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마법의 좌석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책만 읽는 유령. 그녀가 하루에 딱 한 번 자리를 비울 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직원이 당신 앞에 놓아주는 커피 한 잔이 완전히 식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다섯 번째 규칙. 만약 커피가 식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 영원히 갇힌 새로운 유령이 되고 맙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요? 이것은 후회라는 이름의 잿더미 속에서 온기한 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다 식기 전에 펼쳐지는 아주 짧지만 영원보다 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미코의 마음속에는 일주일째 뽑히지 않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IT 기획자인 연인 고로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그녀는 가지 말라는 말 대신 어리석은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너의 꿈이 더 중요하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고.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가 붙잡아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그의 실망한 얼굴이, 닫히던 문소리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찻집 점원인 무표정한 여성 카즈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딱 일주일 전, 그가 떠나기 직전으로요. 제발요. 규칙은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도와드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순간, 창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하얀 원피스의 유령이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화장실에 가는 찰나의 기회. 후미코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기묘한 한기. 카즈는 은색 주전자를 들어 새하얀 찻잔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랐습니다. 짙은 아로마와 함께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타임머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모래시계였습니다. 다녀오세요. 반드시 커피가 식기 전에. 후미코가 눈을 감았다 뜨자 세상이 뜨거운 증기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현기증이 덮쳤습니다. 귓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선명해졌을 때 그녀의 앞에는 일주일 전의 고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후회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왜 자꾸 어린애처럼 고집을 부려? 내 꿈을 응원해줄 순 없는 거야? 일주일 전이라면 여기서 소리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미코는 심호흡을 한 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고로, 미안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없는 내 일상이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바보같이 굴었어. 내가 날 붙잡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 후미코,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누구보다 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어. 하지만 아주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잘 가, 고로. 건강해야 해. 고로의 눈이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애틋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후미코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시 현재 후미코의 앞에는 텅 빈 찻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로는 여전히 머나먼 미국에 있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후미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후회가 아닌 온전한 추억으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 간호사 고타케에게 남편 후사기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서고에서 책들이 한 권씩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병이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기억은 매일 조금씩 지워져 이제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낡은 서랍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쓰인 텅 빈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 편지에 담으려 했던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 자신을 어렴풋이 기억하던 3년 전의 어느 날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을 뜨자 맞은편의 3년은 더 젊고 건강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 고타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타케, 조금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뭘. 아,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했는데 자꾸 타이밍을 놓쳐서. 후사기가 내민 것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고타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열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그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고타케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지금의 내가 아니겠지. 내 머릿속의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느껴져. 가장 두려운 건 당신의 웃는 얼굴을, 당신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잊게 되는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보더라도 부디 상처받지 마.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줘.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진 텅 빈 세상 속에서도 얘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당신은 내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어.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고타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타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잊어버린 모든 것,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제가 전부 다 기억할게요. 영원히. 사랑이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히라이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습니다. 가업인 료칸을 잊기 싫어 집을 뛰쳐나온 그녀. 그런 자신을 찾아 도쿄로 오던 동생 쿠미는 2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탓했고 그녀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죄책감이라는 이름 아래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찻집 점장 나가레의 설득에 그녀는 마지못해 시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그날로. 과거의 찻집 맞은편에는 2년 전의 동생 쿠미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언니, 드디어 만났네. 잘 지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 걱정돼서 왔어. 엄마 아빠도 언니 걱정 많이 해. 욕한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언니는 그냥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자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했던 동생의 순수한 진심에
히라이의 단단했던 갑옷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쿠미, 정말 미안해. 언니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사랑한다. 내 동생, 정말 사랑해.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을 전한 히라이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선 히라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듯 가볍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그녀는 동생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철학자 세네카. 찻집 점장의 아내인 케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낳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녀는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유일하게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케이가 도착한 곳은 15년 후의 미래. 찻집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엄마. 내 딸, 미키 맞니? 네,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는 날 낳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저 친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 행복해요, 엄마. 정말로요. 케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이는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신의 목까지 행복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현재로 돌아온 케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다가올 생명에 대한 충만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찻집 푸니쿨라의 시간은 오늘도 조용히 흐릅니다. 시간 여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갈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커피가 식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후회의 상처를 보듬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커피 한 잔이 식기 전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누구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